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요. 쇄신을 위한 전략과 각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권지웅입니다. 예, 이번 대선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사실 쉽지 않은 선거여서 처음부터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1,600만 표까지 받으면서 예,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반성과 혁신의 계기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구 탓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탓이다, 누구 책임이다. 저는 딱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패배한 이유는 저는 어떤 누적된 무언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득권화된 정치 그리고 내로남불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그것을 바꿔낼 어떤 책임지는 정치, 변화하는 정치로 못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누굴 탓하기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행동을 이제 도모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대위원 절반이 2030 세대별로 네. 보면 그렇고요. 네. 어떤 쇄신을 이끌 어떤 동력이 될까요? 목소리가 거기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제 첫 회의를 해서 예. 지금 단계에서 뭐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원래 이제 어떤 변화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기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빚졌던 것들, 도움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예. 발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2030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최이배 의원님이나 아니면 조홍천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중심 질서에 빚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과감한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 선거를 되게 열심히 뛰면서 사람들이 이번에 정말로 변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비대위의 어떤 중심 분위기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방향이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다 생각이 다른 게 민주주의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당 내에서 그 다른 생각들을 어떤 방향으로 다 포괄해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얼마나 이제 선명해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이룰지 또는 정의당과 차별화를 이룰지 이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비대위 이제 2일차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방향이 다 합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논의해야 될 영역들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의 협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간 좀 미뤄왔던 것 중에 입법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방향은 정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 좀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방선거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12대 7이었던가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으로 네. 보면. 그런데 아마도 6월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가 되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전반적인 지형은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민주당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되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이 크게 혁신하고 정말로 변화하고 있구나. 마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설사 다른 당에 있는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좀 신뢰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걸 평가를 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변화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도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정부도 국민의힘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6월 1일까지 민주당이 스스로 어떻게 변하는가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되게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으로서 무조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어제 비대위에서 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이 한 말이에요. 이번 지방선거를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아닌 계기로 만들자. 평등법을 제정하자. 평등법이 뭡니까? 그리고 제정을 강조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 평등법이란 이름보다도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예. 벌써 이 법이 논의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인종이든 아니면 성별 정체성이든 아니면 세입자든 하여튼 등등등 어떤 이유에도 차별받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도 왜 민주당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도 사실은 불교계 쪽에서는 왜 너희들 그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냐 차별금지법.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종교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것을 이제 표에 도움이 안 될까 봐 주저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해내는 모습이 민주당이 그래도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노웅래 의원도 우리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두관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고 비대위원장. 네. 아울러서 또 이재명 등판론도 나오고 있고. 네. 예, 상임 고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그전에 지도부였기 때문에 지금 김두관 의원님이나 아니면 노웅래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 자체는 타당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안 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당내 장악력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악력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데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잘못되었다,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도 전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는 비대위가 되어야만 저는 아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의 명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도 민주당 계속 보고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기존 입장 재확인했고 안철수, 김한길, 김병준 임명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설도 슬쩍 나왔다가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 전반적인 민정수석실도 폐지한다고 하고. 예. 네. 우선 어쨌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견지에서 협업해 나가는 게 일단 민주당의 태도여야 하고 근데 이제 몇 가지들은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는 여가부 폐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가 여성 혹은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차 여전히 존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의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는가라는 되묻는다면 저는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은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아까와 같은 이유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계속 저는 최소한 어떤 반대를 할 것 같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님 유임설은 사실 김부겸
총리 측에서도 그렇게 논의한 바 없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리고 했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라고 꽤나 단호하게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은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